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이 영상 꼭 보시고 TQQQXX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증시가 대폭락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했지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는지 더 폭락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보시면 타겟 월마트와 이렇게 코스트코와 같은 이렇게 우리나라 이마트와 같은 그런 곳이죠. 이런 곳에서 지금 24.93%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겟도 마찬가지로 공급망, 그리고 인건비, 물류비 등등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지 않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예상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10불대였는데 161불대까지 지금 24%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떨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월마트나 타겟이나 코스트코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군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지금은 그곳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필수 소비재가 있는 군들은 떨어지지 않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이것조차 방어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보시면 거의 한 16%가량 떨어졌습니다. 146불에서 지금 122불까지 어제 한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오늘 한번 또 떨어져서 지금 이틀 연속 하락하여서 146불부터 122불까지 거의 1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진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로 떨어진 겁니다. 상당히 심각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코스트코까지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거의 지금 한 12%가량 떨어졌는데 코스트코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은 개파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부드럽게 흘러가는 방면에 이렇게 12%가량 떨어진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가장 커지고 있죠. 지금 끝낸다는 소식 전혀 없으니까요. 중국 봉쇄도 아직 풀리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중국 경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만 문제이냐?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 영국 쪽으로 넘어와서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중국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중국은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니까 아시아가 문제가 생겼다 치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필수 소비 섹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 아까 설명했듯이 마이너스 16%, 타겟 마이너스 25%, 코스트코 마이너스 12% 이렇게 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이지 앞으로 더 올라가기 힘들다.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빅스 지수는 어제 18%가량 올랐고 나스닥은 4.73% 거의 5%가량 빠졌습니다. 그래서 TQQ는 14%, XX는 15%, BYZ는 14% 이렇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조금 올라주고 확 떨어지면 하루, 이틀, 3일에 오른 거를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지금 장세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QQ는 어제 27불대까지 내려왔고 26불 1차 저지선 26불대까지 지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조심하는 게 좋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지지선 26불 여기를 넘고 나면은 앞으로 18불이 2차 지지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불이 3차 지지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투자를 계속 안 하고 나는 언젠가 상승할 때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저점을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예수금의 20% 정도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비중 조절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에 대한 것은 많이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넓혀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XXL도 지금 뭐 24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0불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조심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밑에는 지금 17불까지 한번 왔기 때문에 17불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10불대까지 한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지지선은 10불대라고 생각하시고 3차 지지선은 3불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ULZ 같은 경우는 왜 TQ로 하냐? TQ는 나중에 이제 장기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BULZ는 단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BULZ 때보다 TQQQ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 TQQQ도 지금은 아주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NGU도 마찬가지입니다. FNGU는 단기적 성격을 갖고 있고 TQQ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FNGU 투자하지 마시고 TQQ 하시더라도 이거는 극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D도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시는 것보다 떨어지면 사는 게 좋다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고요. 떨어지면 조금씩 사가는 거 좋지만 몰빵 투자는 좋지 않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SO도 지금 47불까지 떨어졌고 59불부터 쭉 모아가셨다면 올라갈 때가 아닌 내려갈 때만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7불 14전까지 사셨으니까 그 밑으로 조금씩 예수금을 충분히 남겨놓고 투자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애플이 좀 올라와주면 좋겠다, 지난번 좀 올라와주면 좋겠다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바로 꺾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8불, 그 다음에 1차 저지선은 1탄 지지선은 132불 정도, 이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좀 더 떨어질 거에 대한 염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도 1차 지지선 160불, 그 다음에 2차는 130불, 그 다음에 3차는 109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수금을 충분히 남겨놓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소도 지금 188불부터 뭐 이렇게 투자를 하셨을 텐데 더 떨어지면 투자를 하시되 올라가는 거는 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충분한 예수금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는 정확하게 이제 어제 700까지, 최저점 700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0부터 이제 사셨은 분들은 800에 한 번, 그 다음에 700에 한 번, 이렇게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660에 한 번 사셨으니까 800, 700, 660, 이렇게 지금 사 가셨을 겁니다. 마지막 저지선은 한 520불대, 522불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 포인트에 왔을 때만 이렇게 사시면 되고, 더 떨어질 염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하셔야 된다. 더 떨어진다가 아니라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예수금을 가지고 더 떨어졌을 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글은 다시 2200불대를 지금 2200불대를 왔죠. 그래서 요 밑에 2026불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00불대를 한번 2000불대 도달했고 2142불대인데 밑으로는 1600불대까지 바라보시면서 충분한 예수금을 남겨놓고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더 저점에 오시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는 더 하락이 깊어질 수 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거대한 쓰나미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제도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 더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라,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데 무조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 내가 가면 사야 되겠다, 내가 이 지점부터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사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상승장이 온다면 그때는 가지아를 외치고 희망 회로를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인데 무조건 사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해놓고 포인트에 왔을 때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여기서 몰빵해버리시면 나중에 떨어졌을 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승장에 투자할 때와 하락장에 투자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다르다는 거.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승론자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시장론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론자. 시장이 올라가면 밑에서 사서 어느 구간에 오면은 수익을 남기는 거고요. 또 떨어질 때는 여기서부터는 안 사고 내가 어느 정도 정한 지점부터 매수를 해가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나중에 상승하면 또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사고팔고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일배수 QQQ라든지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마소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락했을 때 구간별로 쌀 때 진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3배 레버리지도 TQQQ만 장기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장기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내가 무조건 상승만 외칠 게 아니라 하락만 외칠 게 아니라 그때에 맞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이 장을 이겨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큰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